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의 에디터 마키입니다. 이분은요, 차파고의 추천 가성비 조합입니다. 프레스티지 내비 포함에 컴포트 하셔가지고 1단계 최대한 저렴한 구성 3,278만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비를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운전의 편리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내비를 달지 않았을 땐 8인치 디스플레이만 장착되기 때문에 센터 페시아 디자인이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88만원만 주면 내비뿐만 아니라 5년 무료로 유보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센터 페시아 디자인 구성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12.3인치 액정이 달리는 프레스티지 내비 포함을 기본으로 깔고 가세요. 컴포트를 달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컴포트가 가격 대비 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옵션이고요.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도 메모리 시트와 연동하기 위해서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으로 변경됩니다. 시트와 스티어링이 전동이 되면서 이지 억세스 기능도 추가되는데요. 이지 억세스 기능이란 무엇이냐면 차에 타서 차문을 닫으면 시트는 살짝 앞으로 당겨지고 스티어링은 운전하기 좋은 위치로 살짝 내려옵니다. 그리고 운전이 종료된 후 차에서 내리려고 차문을 여는 순간 하차하기 편하라고 시트는 뒤로 밀리고 스티어링은 위로 올라가지요. 이렇게 해서 내리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 별건가 싶으시겠지만 이 기능에 한번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없는 차에서 내릴 때 아니 왜 시트가 안 움직이지? 하며 뭔가 허전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뒷좌석에 아이 태우는 분들에겐 필수 옵션이라 볼 수 있는 뒷좌석 수동 선커튼과 뒷유리 전동 선커튼이 들어오는데요. 아무리 틴팅을 잘해도 선커튼만은 햇빛 차단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햇빛이 얼굴을 직사로 때리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선커튼이 있다면 아이들은 햇빛에 상관없이 곤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 강하게 내리칠 때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에도 볼륨이 조절 가능하도록 센터 암레스트에 미디어 조절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거 예전에는 최고 등급이나 가야 달아주던 고급 옵션입니다. 고급차 하면 뒷좌석 볼륨 컨트롤이 기본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뒷좌석이 매우 고급스러워집니다. 이 모든 게 합쳐서 88만원이면 정말 혜자 중에 혜자입니다. 그러니 이건 꼭 다르세요. 적당히 옵션을 넣고 타고 싶으시다면 노블레스에 컴포트 넣고 드라이브 와이저도 추가한 다음 모니터링 팩을 추가해서 3,647만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 노블레스 트림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에선 죽어도 못 넣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LED 턴 시그널, 뒷좌석 이중 접합 글라스, 동승석 통풍 시트, 전자식 변속 레버, 패들 시프트, 전동식 트렁크 말입니다. 이 녀석들은 분하지만 177만원의 가치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특히 후측방 충돌 경고와 뒷좌석 이중 접합 글라스, 동승석 통풍 시트는 운전하는 내내 도움을 받는 옵션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노블레스를 기본으로 깔고 가자고요. 컴포트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가격 대비 구성이 너무 좋으니까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나만 놓고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옵션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여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전방 차량과의 거리는 4단계로 조정할 수 있고 일정한 거리는 정량적인 거리 10m, 20m, 30m 이런 식이 아니라 전방 차량이 지나간 자리를 내가 몇 초 후에 지나갈 것인가 라는 식으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빠를 때는 멀게, 속도가 느릴 때는 조금 가깝게 거리를 유지하겠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기능인지. 특히 고속도로나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처럼 상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선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가 알아서 가다서다를 하니까 운전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만 신경 쓰면 됩니다. 차를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런데 이 옵션은 써본 사람은 모두 극찬을 하고 안 써본 사람은 못 믿는 옵션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넣을 수 있는 건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니터링 팩의 경우 서라운드 뷰도 서라운드 뷰지만 그보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후측방 모니터를 위해서 꼭 달아야 합니다.
물론 후측방 충돌 경고 기능과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사각지대를 보호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만 한 게 없죠. 이것 때문에라도 깜빡이를 잘 켜고 다니게 될 겁니다. 거기에 서라운드 뷰의 경우 운전 경력자분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K7처럼 큰 차 운전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겐 정말 단비 같은 기능입니다.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노는 기분으로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노블레스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노블레스에 컴포트 넣고 스타일, HUD 팩,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을 포함해서 3,898만원입니다. 이왕 사는 K7 풀옵션으로 사면은 어떤 것이 좋아지는 한번 봅시다. HUD의 경우 비싸지만 돈값은 하는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운전할 때 99% 전방만 주시하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럴 때 HUD가 있다면 계기판을 번갈아 볼 필요 없이 창문에 떠있는 정보로만 보면 됩니다. 특히 스마트 센스가 작동될 경우 차로 이탈 보조 기능과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아이콘이 수시로 꺼졌다 켜졌다 할 텐데 이 두 개를 계기판이 아닌 HUD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방 주시를 잘하게 돼서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비싸지만 운전할 때마다 매번 보고 쓰는 기능이니까 100만원 주고 달아도 사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타일의 경우 휠이 바뀌는 걸 시작해서 계기판이 12.3인치 LCD 계기판으로 바뀝니다.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크기의 액정이네요. 계기판이 액정으로 바뀌면서 차선 변경 시 후측방을 보여주던 게 기존에는 4.2인치 컬러 액정은 가운데서만 나왔지만 12.3인치 계기판의 경우 좌측 깜빡이 때는 왼쪽 속도계에서 우측 깜빡이 때는 오른쪽 RPM 게이지에서 나옵니다. 더욱더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왠지 BMW틱한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도 내장 디자인 업그레이드에 반길만한 변화입니다. K7 3.0 시그니처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에 컴포트 넣고 스타일, HUD 팩,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을 포함해서 4,325만원입니다. 2.5에서 3.0으로 바뀌는 건 엔진이 500cc만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엔진 형식이 4기통에서 6기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기통에서 6기통은 엔진 필링 자체가 아예 달라요. 4기통이 죽어라 날고 기어봤자 6기통의 감성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3.0 사실 거면 노블레스 3.0을 살 바엔 차라리 206만원 더 주고 시그니처를 사세요. 특히 차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분은 시그니처의 시트가 노블레스에 비해 편하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그니처의 경우 전좌석 나파 가죽으로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로 바뀌는데 특히 이 익스텐션 시트가 장시간 운전에 좋습니다. 허벅지 부분의 시트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하반신을 받쳐주니까 하체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포웨이 허리 지지대 역시 요추를 받쳐주니 허리 쑤실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 카드 타입 스마트키나 크렐 오디오는 같이 따라와주는 옵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단계를 보시면 전방 주차 센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등 기본적인 옵션들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369만원 더 주시고 2단계 정도 사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2단계 정도만 돼도 웬만한 옵션은 다 있죠. 하지만 HUD와 LCD 계기판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3단계인 251만원 더 주시고 3단계인 3,898만원에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K7 3.0 풀옵션은 4,325만원으로 3단계 대비 427만원 더 비싼데요. 엔진도 바뀌고 내부 디자인도 다 바뀌니까 이 정도 비싸게 파는 거겠죠? 이상 가격표 분석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